여행 갔다가 알게 된 사이인데 3일 동안 전화 6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부재중 통화도 있었고요. 또 문자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사안인지.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사례 중에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했다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본인은 이게 스토킹인지 몰랐다는 거죠. 예컨대 물건을 샀는데 뭔가 좀 환불을 요청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어서 몇 번 문자 좀 보내고 약간 전화 몇 통화 한 거다. 나는 그게 단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이런 적도 있고요.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좀 여러 번 보냈지만 내가 이게 스토킹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내가 피해자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됐다. 이런 상담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 스토킹 범죄는 과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컨대 내가 고의리자인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그게 처벌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자를 보내되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별로 이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제가 그 법조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최근 판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근 판례는요, 여행 갔다가 알게 된 사이인데 3일 동안 전화 6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부재중 통화도 있었고요. 또 문자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사안인지 잠시 후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관련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 이게 이제 스토킹 행위고요. 중요한 거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스토킹 행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항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지루하고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어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좀 특이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옥을 보시면요.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것도 스토킹이고요.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등등의 행위. 물건을 넣는 것도 이게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라목은 그거죠.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또 반면 마목은 이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사실 이것도 무섭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바목과 사목이 좀 특이한데요. 바목은 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제3자에게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요. 이 사목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것도 스토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 사안은 이제 범죄 사실부터 보겠는데요. 3일 동안 여행 패키지를 가서 알게 된 사이예요. 근데 이 3일 동안에 6번의 전화를 했고요. 그 한 번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숙소가 옆방이었나 봐요.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게 범죄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당한 거죠.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문자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어떤 경우가 이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피해자는 이제 그 피고인하고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 경우에 대해서 여행 패키지를 가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에게 절대로 자기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없을 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계속 욕을 하였고, 또 그 전에 본인이 강릉에서 조폭 생활을 10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패키지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마주쳐야 되고 또 계속 연락처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 오히려 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할까봐 걱정돼서 연락처를 제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연락처 제공하는 과정도 본인이 좋아서 준 게 아니라 이제 무서워서 준 거죠. 근데 연락처를 주니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뭐 연락을 해봤자 뭐 객관적으로는 전화 6번, 그중에 2번인가는 부재중 통화였고요. 1번의 문자였는데 사실 횟수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뭐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냐, 둘이 키스는 했냐, 관계는 가져봤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본인이 나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계속 뭐 이런 거 왜 파악을 못하냐 등등 이제 계속 이렇게 괴롭힌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피고인은 징역은 아니고요. 이제 벌금 200만 원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에서는 좀 이 법적 다툼이 있어가지고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안이에요. 근데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한 그 판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처벌이 돼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판례를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 스토킹 관련해서 판례를 많이 설명해 드려서 그런지 사실 문의가 많습니다. 이 스토킹 관련해서 또 저에게 상담 문의를 하거나 본인이 지금 뭐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이신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고자 하면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